손흥민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너희들이 축구를 해보긴 해봤냐? 최근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가 2-3으로 패배한 후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일부 영국 현지 매체와 팬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결정적인 빅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팀이 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마치 팀 패배의 모든 원인을 손흥민 개인에게 돌리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과 경기의 흐름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순간만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경기 전반 22분,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완벽에 가까운 노마크 찬스를 제공한 패스를 내줬으나 손흥민의 논스톱 슈팅이 에버턴의 골키퍼 조던 픽포드 정면으로 향하며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이 장면이 토트넘에게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며 손흥민의 슈팅 실패를 지적했고,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주장이자 스트라이커로서 한 골은 반드시 기록했어야 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매체들의 태도는 마치 손흥민이 팀의 문제를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단 하나의 실수나 결정적인 순간이 패배의 모든 원인이 될 수 없으며, 토트넘이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 전반적으로 드러난 팀의 조직적 문제에 있습니다.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에만 3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이 명백히 드러났고, 미드필드와 공격진 사이의 연결고리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두 선수의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패배가 아니라 팀 전반의 문제로 인한 결과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이 형성된 이유는 그가 팀의 주장으로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비판하기 전에 경기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손흥민의 논스톱 슈팅은 단순히 그의 기량 부족이나 폼 저하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슈팅이 클루셉스키의 패스 특성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로 패스의 궤적과 강도가 오른발 중심의 선수와 다르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패스의 특성은 받는 선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손흥민이 해당 패스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니엘 스터리지가 한 방송에서 논스톱 슈팅의 기술적 난이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이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논스톱 슈팅은 단순히 공을 차는 행위가 아니라 공의 속도, 회전, 패스의 방향까지 모두 계산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라며, 손흥민의 논스톱 슈팅 능력은 단순히 재능이 아니라 수많은 훈련과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그동안 다양한 각도와 상황에서 논스톱 슈팅을 성공시키며 세계적인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동료의 패스가 가진 특징과 경기 상황에 따라 골을 성공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의 패스가 손흥민에게 더 어려운 슈팅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클루셉스키는 왼발에 극도로 의존하는 선수로 오른발로 패스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패스의 궤적과 스피드가 손흥민의 논스톱 슈팅 자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구는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감처단이나 동료와의 호흡과 협력이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손흥민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단순화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내에서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제공한 컷백 장면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찬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술적 문제와 선수 특성으로 인해 슈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클루셉스키는 왼발 중심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로 오른발을 활용한 컷백 상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오른발로 컷백을 준 이번 장면은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클루셉스키가 왼발 편향으로 인해 공격 템포를 자주 늦췄던 과거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번 컷백은 발전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공에 걸린 회전이 슈팅 타이밍과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된 장면을 정밀히 분석한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디딤발 위치를 주목했습니다. 디딤발이 공보다 약 15cm 정도 앞서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슈팅에 충분한 힘을 실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 같은 디딤발의 오차는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에게서는 보기 드문 상황이지만 그 원인은 클루셉스키의 오른발 컵백이 공에 강한 회전을 걸면서 발생한 미세한 변화에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공이 손흥민에게 도달하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궤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손흥민이 공을 임팩트하는 순간 완벽히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클루셉스키의 패스가 직선 궤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회전을 동반한 점은 짧은 거리에서 손흥민의 반응 속도를 제한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에서 회전이 걸린 패스는 슈팅을 연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질을 만들어내며 이는 손흥민의 디딤발 위치와 슈팅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회전이 없는 직선 패스가 제공되었더라면 손흥민은 훨씬 높은 확률로 득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경기 중 클루셉스키의 왼발 편향 문제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후반 73분경 베리발이 왼쪽 측면에서 클루셉스키에게 킬패스를 제공했을 때 반대쪽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은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클루셉스키는 여전히 오른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을 몰고 가면서 돌파를 시도하다 공격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진에겐 따라잡히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손흥민에게 연결될 수 있었던 완벽한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과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클루셉스키의 왼발 편향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오른발을 활용한 크로스와 컵백 능력을 클루셉스키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팀 전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클루셉스키가 오른발로 컵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공의 회전을 과도하게 준 결과로 인해 오히려 손흥민의 슈팅이 어려워진 사례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면을 근거로 손흥민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것이 단순히 그의 실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며 찬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과 패스의 정확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손흥민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논스톱 슈팅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패스 특성과 구질, 그리고 경기 흐름이 결합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실수는 그를 비난할 근거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클루셉스키의 패스 스타일과 기술적 한계가 손흥민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손흥민의 빅찬스 실패를 두고 팀 패배의 원인으로 돌리는 일부 팬들의 주장은 경기의 복잡성을 무시한 단편적인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축구는 단 하나의 장면이 아닌 90분간 이어지는 팀 전체의 움직임과 전술이 결합된 스포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